고덕중 내신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? 제가 이 근처 상일중, 한영중, 고덕중, 강명중, 배재중,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 정도네요. 또 어디 있을까요? 명일중, 이렇게까지 합니다. 네, 이렇게까지 해요. 제가 이제 시험지를 보잖아요. 고덕중 훨씬 어려워요. 훨씬 어려워요. 이번에 한영중 시험지도 제가 있고 고덕중 시험지도 제 손에 있거든요. 다 보거든요. 훨씬 어려워요. 예전엔 고덕중이 더 어려운 학교는 아니었거든요. 지금 훨씬 어려운 학교는 맞아요. 시험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건 맞습니다. 고덕중이 제일 어렵고 명일중이 제일 어렵고, 저 배재보다 고덕과 명일이 두 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명일은 원래 어렵다고들 사람들은 늘 얘기합니다. 그래서 고덕과 명일이 제일 어렵고, 그렇습니다. 보통 두과가 시험에 나옵니다. 그래서 중간고사 두과, 기말고사 두과가 나옵니다. 네, 단어, 대화, 본문, 문법, 영역별, 학교 추가 프린트 나오는데 이번에 고덕중에 어려운 건 외부 지문이 조금 나왔죠. 그죠? 강명은 나오지 않았어요. 강명은 딱 여기서 나오는데 문법이 외부 지문에서 나왔다는 건 그럼 원래 잘하는 애들 가려내겠다는 문제예요. 그럼 원래 잘해야죠. 그러면 나는 본문만 달달달달달 외웠어요. 그럼 점수가 안 나왔을 겁니다. 왜냐면 본문만 하면 그 외의 문장들이 나왔거든요. 그러면 준비가 덜 돼 있었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럼 이런 유형은 어디 거냐? 고등부 유형이에요. 원래는 이게 고등부에만 이랬는데 3학년, 배재중 3학년, 고덕중도 이제 유형이 이래요. 외부 문장 갖다 쓰더라고요. 점점 다 그러지 않을까요? 배재중 3학년, 작년부터 외부 지문이 훨씬 많고 본문에서 하나도 안 나왔어요가 작년부터 나왔던 소리예요. 즉 원래 실력을 높여야 된다는 소리입니다.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기본값, 당연으로 공부해야 되고 추가 자료 공부시켜야 된다는 소리입니다. 그러면 조금 슬픈 현실이지만 사교육을 받은 애들이 조금 더 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는 할 것 같아요. 그쵸? 학교 수업 시간에 듣는 거와 필기가 당연히 중요할 거예요. 이 프린트물 주거든요. 그럼 저희는 또 프린트물을 싹 걷어요. 걷어서 선생님들이 뭐라고 이제 주시는지, 애들이 필기 뭐라고 했는지 아이들 걸 쫙 걷습니다. 필기 제대로 봐야지.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. 그래서 열심히 필기 해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. 자, 우리 분석하는 거 살짝 보여드리자면 문법, 독해 몇 문제 나왔는지 저희 항상 분석해요. 저희는 분석이 기본입니다. 특히 남의 자식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? 또 제가 무료로 가르치면 살짝 대충도 하겠지만 지금 돈 받고 가르치잖아요. 그래서 정말 대충 가르치면 안 됩니다. 이게 제 철학이기도 하고 돈값 해야죠. 자, 고덕중 하나 또 말씀드려볼게요. 객관식으로 나오면 아이들이 어떤 착각을 하느냐? 우리 학교 올 객관식이에요. 쉬운 줄 알아요. 객관식이 훨씬 어려워요. 주관식이 오히려 더 쉽고. 일례를 들어볼게요. 고덕중이 올 객관식이었어요. 강명중 서술형이 30%였어요. 근데 강명중 훨씬 쉬웠거든요. 왜냐면 그 내에서만 오고, 올 객관식일 때는 외부 지문 오고, 고덕중은 한 번이 객관식이 올 객관식이면 한 번은 서술형. 그러니까 둘 다 서술형이 꼈던 시험은 없었어요. 늘 이렇게 갑니다. 이게 그냥 일반적인 거고, 그 다음에 중상, 그 다음에 진한 색으로 한 게 상이에요. 난이도 상인 걸. 우리가 분석했을 때 난이도 상인 게 다 문법에서 나옵니다. 즉, 문법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점수 가져가는 거고요. 본문만 달달달달 외운 애는 못 가져가는 거예요. 네.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. 즉, 문법 하셔야 돼요. 제가 가끔 이런 얘기 들어요. 외국에서 좀 살다 왔다는 아이들. 원장님, 저는 수능을 그냥 다 맞는데요. 수능 어차피 저 1등급 나오거든요. 문법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라고 질문하는 아이들이 있기도 해요. 문법 왜 해야 되냐면 내신 잘하려고요. 이게 아직은 아이들이 나는 대학을 잘 가야지 하면 수능밖에 애들은 생각을 안 하거든요. 근데 막상 학교 가는 경로가 우리 어머니들, 아버님들이 어릴 때는 수능밖에 없었다면 지금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. 그죠? 내신으로도 정말 많이 가요. 그래서 우리 내신 잘해야 돼요. 수능도 중요한데 요즘 내신으로 더 많이 가고, 그럼 우린 내신을 잘 파야 되거든요. 그러면 문법 해야죠. 문법을 왜 무시해요? 문법 잘해야 돼요. 근데 난이도 상인 건 다 이렇습니다. 난이도 있는 문제는 항상 문법 파트에서 상당하게 나와서 그렇습니다. 자, 분석한 거 매번 시험이 끝나면
분석하는데 우리 이번에 한 거예요. 저희 인스타나 제 블로그를 보시면 저희 다 올려놓은 겁니다. 뭐 굳이 안 찍으셔도 돼요.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중상이나 상인데 어법 문제 중상, 저 내용 파악 중상, 내용 일치 중상. 그러니까 내용 일치는 맞출 수 있어요. 조금만 공부시키면 애들 다 맞게 해요. 이걸 틀리지는 않아요. 하버드 브레인 아이들은 무조건 맞게 해요. 훈련을 시키니까. 어법은 훈련 갖고 안 되기도 해요. 훈련 갖고만 되는 건 아니에요. 네. 이거는 어느 정도 문법을 해놔야 돼요. 그래서 제가 방학에 문법 특강을 계속, 원장이 직강하는 문법 특강을 계속 깔잖아요. 이게 선행인 거예요. 이걸 해놔야 그 다음 학기가 안전하게. 문법이 탄탄하지 않으면 못 풀 수준의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요.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. 문법은 공부시켜 놓을 수 있거든요. 초등학교 5학년, 6학년은 제가 기승전 단어예요. 기승전 단어하라 그러는데 지금 요 수준의 6학년부터 중1은 문법 해야 돼. 수거는 방학 때 무조건 시키고 당연하지. 수거는 언제를 보고 하는 거냐면 중3 이후. 그럼 지금은 우리 원장님 왜 자꾸 수거를 시켜? 방학마다 제가 수거 지옥에 빠뜨리거든요. 그럼 또 고등학교 되면 네가 알 거야. 그때 하버드 때 그 제시가 나를 이렇게 살렸구나를 그때, 지금 뭐 아이들이 알겠습니까? 지금 돌이켜보면 왜 기억나는 선생님들 있잖아요. 그게 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게 또 제 교육 철학 아니겠습니까? 이번에 1학년 총평인데 중상인데요. 어법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28문제 중에 10문제가 어법이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. 예전엔 본문이 훨씬 더 어마어마했거든요. 이거 보세요. 28개 중에 6개밖에 본문이 안 나왔어요. 그러면 본문만 딸딸딸딸 외우는 학원이나 본문만 공부했던 애는 얼마나 배신감이겠어요. 점수 안 나왔을 거거든요. 그쵸? 이 고덕 중에 어법 문제가 보기가 다 교과서에 없는 예문이에요. 다른 곳에 있는 지문이 나왔으면, 그럼 얘는 처음 보는 막 예문들이 나왔으면 읽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고, 지문의 길이도 길고, 막 읽는 게 다시 눈도 아프고, 시간 모자라가 이래서 나온 얘기고, 고덕 중 2학년 시험이 좀 어려웠어요. 90점 넘기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. 제가 중3 애들은 공부하라고 보냈어요. 일단 저희 학원의 중3 애들은. 이거 안 들어도 저희가 준비시키니까. 또 보시면 어법 문제 더 상인 난이도가 더 많죠. 제가 지금 기승전 똑같은 얘기합니다. 문법을 제대로 한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고요. 고덕중처럼 내는 게 맞고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.